랍스타를 소망했는데 품절이었어. 이런 일은 처음이야. 마리조아의 식량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대사는 괜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랍스타 하나만으로 현재의 세계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요. 먼저 현재 혁명군이 마리조아를 타겟으로 식량과 물자가 조달되지 못하도록 해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이 혁명군들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해군의 전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대장은 마리조아의 식량이 어떻게 되건 간에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죽이러 전쟁급의 규모를 파견했고, 원수라는 사람은 마리조아를 지키기에 바쁘니 해상에서 혁명군이 날뛰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천룡인들에게 곧 일어날 일은 식량과 물자의 부족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쿠마에게 자아와 의지가 있다면 쿠마가 노릴 것은 천룡인의 식량고가 우선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천룡인은 절대 알 수 없던 굶주림의 두려움에 떨게 될 테니 말이죠. 하지만 현재 쿠마에게는 자아도 의지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쿠마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 하는지는 예측이 되지 않는데요. 이전에 딱 한 번 같은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리조아를 덮쳤다. 마음도 의지도 없는 로봇이. 마리조아를 덮쳤다. 마음도 의지도 없는 로봇이. 바로 고대 로봇이죠. 원래라면 이 정도 비슷한만 가지고는 엮지 않았을 테지만 오다 선생님은 이번 화의 첫 화와 마지막에 같은 행동을 했던 마음과 의지가 없는 것들을 그려냈습니다. 게다가 쿠마는 현재 에그헤드에 조금도 엮일 수 없는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그헤드와 동시에 그려내고 있죠. 그렇기에 쿠마는 에그헤드 에피소드의 일부라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쿠마가 마리조아에서 벌인 어떤 행동이 직접적으로 에그헤드에 연결되어 보니를 포함한 루피네가 무사히 에그헤드를 탈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고대 로봇의 동력이나 행동 메커니즘에 대한 힌트를 주어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인 쿠마의 마리조아에서의 행동이 저 멀리 에그헤드에 보니와 루피네의 탈출에 도움을 주는 상황까지 가게 되려면 루피네가 벼랑 끝까지 몰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루피도 사왕이다 보니 대장급이 왔다고 하여 벼랑 끝까지 몰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것조차도 애매합니다. 밖에는 새 턴이 있는데 새 턴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도 모르고 얼마나 강한지도 모르고, 저는 원피스에서 파워 밸런스로 스토리를 추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쿠마의 행동과 엮여있는 두 번째 연결고리인 고대 로봇을 보려 하는데요. 현재 고대 왕국의 가장 큰 정보는 이것입니다. 고도로 발전한 문명을 가진 왕국이 900년 전에 실존했다고 하면 믿을 수 있나? 이것에 대한 저희 생각은 문명 세태설로 이 영상에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해서 궁금하신 분은 추천드리고, 이 고대 로봇을 짧게 설명드리면 쿠마처럼 마리조아를 덮쳤으나 현 시대의 과학자들이 너무도 차이나는 과학력에 그저 놀라기만 할 뿐 베가펑크도 재현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고대 로봇의 동력입니다. 즉 공백의 100년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화의 마지막을 보며 루피가 니카모드를 발동하자 고대 로봇에게 동력이 생긴 것을 알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니카모드가 바로 동력이다 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보면 니카모드의 해방의 북소리, 즉 심장소리가 바로 동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각적 요소 말이죠. 왜냐하면 와노쿠니를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루피의 심장 소리가 와노쿠니에 울리기 시작한다. 가이호노 도람가 히코에르. 그리고 이 소리는 북소리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지니샤는 이 소리를 듣고 알아채며 합격은 누리니까 가이호노 도라무.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조이보이가 가에뜨시다. 지니샤는 공백에 100년에 존재했으며 조이보이의 심장소리에 반응했기에 이것처럼 공백의 100년의 고대 로봇은 단지 니카모드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니카모드의 거대한 심장소리, 즉 해방의 북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해방의 북소리가 바로 동력의 열쇠가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거대 로봇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니 상식이 없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만 해도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긴 하지만 모험을 하던 해적 만화가 운명세태, 전쟁, 고대병기, 노예, 과학, 지배, 멸망 같은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로 심오한 것들에 들어가면서도 경쾌한 북소리가 고대병기를 움직이는 동력이라 한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들려오는 니카의 웃음소리라 한다면 독자들은 딥한 스토리를 가볍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보통은 주인공과 강한 적이 싸울 때 어떤 기술을 쓸까? 팔이 잘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보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니카의 첫 전투인 카이도전의 반응은 모두 이랬습니다. 루피가 카이도 가지고 줄넘기함. 오다는 죽었다. 톰과 제리 아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옴. 하지만 이런 반응은 모두 오다 티처가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다 선생님이 루피에게 고무고무 열매를 먹인 이유. 그 어떤 싸움에서도 고무라는 능력이라면 딥해지지 않고 유쾌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낭만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살짝은 비상식적이지만 조금은 낭만적인 이런 드럼 소리가 고대 로봇의 동력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지금 원피스 세계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和の国はいや世界はある人物を待っている 조이보이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조이보이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들은 차별의 상징인 어인족, 그 어인족보다도 더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루나리아족이 있습니다. 차별받는 종족들은 노예들의 해방의 전사인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어쩌면 차별받던 종족으로 보이는 쿠마가 조이보이 등장 시기에 맞물려 자아도 없음에도 마리조아로 향한 것은 쿠마의 종족도 공백의 백년과 관련이 있으며 조이보이가 올 그날을 기다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대병기 플루톤을 지키고 있는 와노쿠니, 고대병기 포세이돈, 지니샤, 조이보이의 심장소리가 들리자 반응하는 고대로봇까지 공백의 100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든 생각은 어쩌면 심장소리에 반응하는 지니샤와 심장소리에 반응하는 고대로봇처럼 세계 고대병기의 동력도 혹은 열쇠도 니카의 심장소리, 즉 해방의 북소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NL의 표지연재에 실려있던 세계 고대병기로 추정되는 것이 새겨져 있는 벽화를 뒤집어서 합치면 전대의 조이보이와 현대의 조이보이가 쓰고 있던 밀짚모자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살짝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국내에서 변치 않는 인기를 보여주던 원피스가 와노쿠니에 들어서면서 정치적인 이유와 안무로댕설에 휩싸여 국내의 인기를 귀멸의 칼날에게 내주었을 때 정말 원피스가 변한 거고 오다는 죽은 거고 부다와 십다가 연재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너무 안 좋은 평가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와노쿠니에서 로저의 과거가 나오며 라프텔의 의미가 즐거운 이야기를 줄인 것이라는 게 공개되었을 때 느꼈답니다. 내가 사랑하던 만화는 변한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오다는 고대 로봇의 동력, 핵을 연상시키는 고대병기, 노예제도, 지배, 전쟁 같은 요소를 다룰 원피스에 그 처참한 현실 와중에서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북소리를 울리며 늘 웃는 루피를 통하여 낭만을 전달하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돌아오는 주에 기어 5와 레드라인에 대한 영상이 완성되어 업로드하려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懐かしいなこのリズムジョイボーイなあジョイボーイまるでお前がそこにいるようだ心が躍る運命を感じずにはいられない彼に期待せずにはいられないんだ